실전 신사업,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신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개발된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편으로 실전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먼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로부터 배우는 시사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헬스피디아 대표인 김대희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드리머스 컨설팅의 파트너기도 하고요. 과거에 피톨시 컨설팅에서 전략 혁신 컨설턴트 활동을 했습니다. KT 신사업팀에서 신사업을 했었고요. CJ 제일제당, GS 리테일, 주식회사 동부에서 혁신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스타트업 관련해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2021년 위치 기반 전국 병원 비급여 병원비 비교 플랫폼 아프지마를 런칭했습니다. 병원비 비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의료관광 사업을 런칭했고요. 그 전에 K기업에서 체험학습 플랫폼 사업을 런칭해서 사업팀장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했었습니다. 2012년에는 KT 기가 와이파이 PM 인터넷 플러스 무선 공유기 결합 상품인데요. 개발을 했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는 유선 상품 중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상품이라고 하고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넷 설치하면서 무선 공유기도 결합한 상품을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로 신사업 개발 프로젝트, 사업 전략 수립 및 시장 조사 프로젝트, 고객 경험 진단 프로젝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 등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강의는 주로 신사업 개발이라든지 문제 해결 강의를 했었는데요. 신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2012년부터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보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팁스 다들 아실 건데요. 팁스를 수행했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비대면 혁신 창업 패키지, 구글에서 선정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 창구, 창업진흥원 구글 프로그램을 수행했습니다. 과거에 이와 관련해서 책을 쓴 바가 있고요. 그럼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론을 왜 개발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부터 신사업을 했었는데요. 2012년부터 강의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커스터머 인사이트, 고객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커스터머 인사이트에 기반해서 아이디어를 보호했다. 중요한 게 니즈나 페인 포인트가 아니라 커스터머 인사이트.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정교화해서 잡투비단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고 실제 프로젝트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컨설팅도 했고 스타트업 창업도 했죠. 그런데 과연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라는 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KT 기가 와이파이. 저는 이 상품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창업한 거, 그리고 컨설팅한 거 포함해서 대부분의 산업의 판을 바꾸는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반성에서 이러한 방법론을 개발하게 되었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지금 고객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혁신 기업은 고객뿐만 아니라 산업의 모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왜 신사업인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CEO, 회사의 최고 고민은 언제나 성장을 위한 신사업 개발인 것 같습니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했을 때도 CEO의 최대 고민은 신사업이었습니다. 2015년 조선비즈에서 조사했을 때도 CEO의 최고 고민은 신사업이었습니다. IBM에서 2024년 조사했을 때도 신사업이 가장 큰 고민이네요. 생각해보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입기로부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하는 한 존재를 위해서도 성장을 위해서도 신사업은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을 안 할 수가 없죠. 신사업을 안 한다는 말은 우리가 점점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사업이 없어지고 회사가 없어진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례들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사례를 보니까 실패한 산업들은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고객을 잘 모르는,
고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이 성과 창출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고객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객을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아마존의 헤일로를 보면 기업이 원하는 데이터와 고객이 허용하는 데이터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존 헤일로. 저희가 그 홍보 영상도 보고 광고 영상도 봤습니다. 이 상품은 2020년 활동량 수면 측정뿐만 아니라 바디 스캔하고 음성톤 분석까지 제공해서 건강을 측정하는 헬스케어 웨어러블로 출시됐습니다. 그러나 고객 수용성과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고요. 2023년에 이르러 제품군과 앱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건강관리를 정교하게 하려면 고객은 더 많은 신체, 생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고객들은 운동량이나 수면 측정은 괜찮지만 몸 사진과 목소리까지 분석되는 건 너무 과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이 수용할 수 없었고 이 사업은 종료될 수밖에 없었죠. 흔히 기술 혁신이 고객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관심사는 기술 혁신이 아니고요. 기존보다 더 편리해진가? 기존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휴메인의 AI 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웨어러블 기기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높았고요. 월 구독료 내야 됐고요. 응답도 느리고 발열 문제, 배터리 문제 등으로 고객 수용성을 얻지 못하고 2025년 서비스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광고 동영상을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가슴에 부착된 저 기기를 통해서 AI가 보고 듣고 대신 처리해주면 고객은 새로운 기기를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죠.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이렇죠. AI 비싸는 좋아 보이지만 비싼 전용기기, 월 구독료를 내면서까지 휴대폰보다 불편한 기기를 왜 써야 되는가? 저도 저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이 있는데 굳이 저걸 써야 돼? 고객은 기술이 진보하고 더 뛰어난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라 편리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준피자 사례입니다. 기술 차별화가 고객 체감 가치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건 차별성이 아니죠. 그건 기업 측면의 차별성일 뿐이고 고객 측면에서는 전혀 차별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준 피자는 로봇과 이동식 오븐으로 조리 방식을 바꾸면 더 맛있는 피자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하에 로봇이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식 트럭에서도 피자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빨리 따뜻한 상태로 고객에게 피자를 제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피자의 맛, 식감, 그리고 로봇을 사용하는데 가격도 싸지 않다면 굳이 고객이 그 사업을 수용해야 될까요? 로봇이 만든 거는 신기하죠. 그래서 한 번은 사 먹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맛도 좋지 않고 식감도 더 나지 않고 가격적인 측면 혜택이 없다면 굳이 로봇이 만들었다고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한 사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성공이 되었을까요? 어, 가장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산업의 기존의 성공 방식, 오소독시와 고객의 현실, 커스터머 리얼리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혁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방수비대 사용하신 분들 많겠죠. 제가 이제 과거에 책을 썼을 때도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정말 훌륭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성공 방식, 고정관념 통수를 보면 비대는 이랬습니다. 전자제품이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근데 씻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럼 솔로 씻어야 되고요. 뭐 보니까 비닐 같은 거 씌우기도 하더라고요. 전자제품에 물 안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죠. 이 변기를 쉽고 간편하고 깨끗하게 닦고 싶은 거죠. 그런데 기업의 성공 방식은 어땠나요? 전자제품이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고객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었고요. 이를 해결한 게 이누스의 방수비대였습니다. 현재 방수비대 시장 규모는 250억 원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 볼까요? 아마 바닥 청소 하신 분들 많고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먼저 먼지 흡입을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물걸레질 또 해야죠. 근데 사실 고객이 원하는 건 이런 거죠. 바닥 청소를 한 번에 끝내고 싶은 거죠. 근데 기업의 성공 방식, 고정관념, 통솔은 어떤 건가요? 먼지 흡입과 물걸레질을 따로 해야 하는 거죠. 이 모순을 해결한 비셀이 있습니다.
진공 청소와 물 청소를 한 번에 하는 습식 진공 청소기를 만들어냈고요. 2025년 기준으로 매출은 2.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죠. KT 기가 와이파이, 어, 유선 인터넷 사업은 그 당시에 랜선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랜선이 꽂혀 있는 데는 어딘가요? 네, IPTV에는 랜선 안 꽂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고객들은 스마트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이라든지 패드라든지 스마트 카메라 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른 속도로 끊김없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걸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회사들은 인터넷 사업이니까 랜선만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 랜선 플러스 무선 공유기 사업을 런칭했고요. 빠르게 고객들에게 수용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 대여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어땠나요? 영화는 매장에 가서 빌리죠. 인기작이 매출의 핵심인데 가면 항상 없습니다. 남들이 다 빌려갔으니까요. 연체료는 필수 수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고는 매장별로 관리하는 거죠. 이 매장에 인기 있는 영화 없으면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고객들이 실제 원하는 것은 연체로 부담 없이 매장에 가고 싶지 않고 반납하고 싶지 않고 원하는 영화를 원할 때 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 우편으로 비디오 대여하는 사업을 런칭했었고 넷플릭스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플랫폼이 나왔죠. 여행은 어떤가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여행사는 패키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가 과거에는 여행과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은 단체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현실은 어떤가요? 직접 비교해서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거죠. 호텔도 그렇고요, 비행기도 그렇고요. 관광지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OTA 플랫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례들을 보면 어떤가요? 성공한 사례들은 혁신은 산업의 오속식, 성공 방식과 고객의 현실 간의 간극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사점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기업들은 고객 조사를 안 했을까? 극히 일부 고객 조사를 안 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기업도 어떤 중견기업도 고객 조사를 안 하는 경우 없고요. 고객 데이터를 보고 고객 의견을 듣습니다. 스타트업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페인 포인트, 니즈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기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능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객 행동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고요. 산업을 고객 관점에서 재정의할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또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고객은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갔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모순을 못 봤던 거죠. 먼저 구체적으로 본다면 혁신의 목표가 무엇인가? 지금 산업은 우리는 어떤 부분을 목표로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먼저 정의했어야 됐고요. 기존의 산업의 성공 방식이 지금도 유효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고객의 행동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의 성공 방식과 고객의 현실 간의 간극을 제거할 수 있는 모순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아마 우리는 고객의 현재 니즈와 페인 포인트 그리고 작투 비단에 좀 포커스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앞에 산업의 성공 방식 그리고 모순을 발굴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공한 기업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다시 한번 넷플릭스 사례를 볼까요? 비디오는 매장에서 빌린다라는 오속식 성공 방식이 있었습니다. 매장 가기 귀찮고 반납도 귀찮고 가면 원하는 영화 없고 연체료는 싫고 이것이 커스터머의 리얼리티였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우편 배송 모델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비디오를 집으로 배송해줬죠. 연체료가 올렸습니다. 반납 안 하는 고객한테는 비디오 대여를 못하게 막았을 뿐이죠. 이 방식으로 넷플릭스는 먼저 큰 성공을 거두었죠.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산업의 성공 방식, 오소독시와 고객의 현실, 리얼리티 사이의 충돌,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에는 고객 관점에서 산업을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했고요. 그 아이디어는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는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쉬웠습니다. 과연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혁신은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의 성공 방식을 고객의 바뀐 현실에 맞게 다시 한번 재정렬시키는 것. 그래서 산업을 고객의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혁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사업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방법론의 개요와 그리고 상세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단계와 실행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키 퀘스천은 이렇습니다. 산업이, 여러분의 사업이 당연하게 믿고 있는 성공 방식은 지금도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가? 이것이 키 퀘스천입니다. 잘 해결하고 있다면, 그럼 신사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산업 분석 단계에서는 에임을 설정합니다. 어떠한 산업을 혁신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제 주변에서도 여행 사업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특히 패키지 여행 사업 하는 분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행 산업을 혁신하겠다. 와 같은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서는 인더스트리 데피니션. 목표라는 산업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고객 관점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여행 산업이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 관점에서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인더스트리 오스옥시를 발굴해야 되는데요. 이 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에 성공을 해왔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산업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를 분석하는 거예요. 커스터머 리얼리티. 고객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직접 관찰할 수 있고요. 간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서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 인터뷰를 통해서 왜 고객이 그 서비스 사업을 이용하게 되는지, 어떻게 정보를 얻고,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구매 의사 결정하고, 어떻게 결제하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AS 받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 패러독스인데요. 우리가 살펴봤더니 고객의 성공 방식과 고객의 실제 행동 사이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산업 분석 단계고요. 신사업 전략을 쫓아야겠죠. 인더스트리 에센스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단계에서도 우리가 산업을 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스독시와 커스터머 리얼리티를 보니까 이 산업의 진짜 본질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고객 관점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리고 브레이크 스루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야겠죠. 산업의 성공 방식과 고객 현실의 간극을 제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아이디어가 발굴하면 우선순위 평가를 해야 할 건데요.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그렇죠. 인더스트리 에센스. 긴 산업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업. 즉,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코어 컴피던스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엑스페리먼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부분에서는 아이디어 발굴 단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성공하는지, 어떤 사업들이 실패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시사점도 봤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사업 방법론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가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